그럼 마켓세븐으로 오늘도 첫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어제 차장님과 뭐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제를 뽑고 어떠한 내용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좀 어려운 어수선한 분위기의 장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네,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철저한 좀 개별주 장세 형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개별주도 어떤 하나의 테마가 다가는 것이 아니라 네.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어서 좀 대응이 쉽지는 않다. 조금 기다림의 인내심이 조금 더 유지돼야 되는 장이 아직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켓세븐 주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철강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솔직히 뭐 철강, 화학, 건설 이쪽으로 차장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다 네. 시클리컬 업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들이 전일 시장 약세 속에서도 역시나 좀 상대적으로 그나마 선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주제로 픽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돌이켜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철강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더라고요. 괜찮았죠. 왜 네. 한국만 안 좋았을까요? 뭐 한국만 안 좋았다 뭐 이렇게보다는 네. 우리나라는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빠른 박자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1,000원에 만든 것이 2,000원짜리 원가가 되면은 과거에 10,000원에 팔던 것을 13,000원에 팔고 15,000원에 파니 원가가 상승할수록 단가가 마진이 더 좋아진다라는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는 기업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유들의 이슈들이 이제 정유주라든가 그다음에 화학주라든가 그리고 특히 철강주에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중국에서는 작년에 철강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원자재들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과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선긋기 될 때 자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많은 원자재들을 중국에서는 흡수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브라질에서 광산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태풍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중국 내에서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중국 내에서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프라는 아직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중국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 단에서의 가격 전가도 좋았었다라는 부분까지 있어서 중국 내에서는 철강석 가격이 철강제 가격까지도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글로벌로 확산된 것은 올해 이제 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철강제 가격과 유럽 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철강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단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제는 미국에서 출발할 인프라 투자의 요인들이 이제는 수요 단에서의 자극하는 모습이 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제품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 단에서 자극이 오고 있는 것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철강주들이 좀 이제부터는 조금 새로운 뭐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뷰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업황이나 시황의 영향을 참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 의지가 최근에 조금 약해지는 분위기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러면은 뭐 철강 업황이나 이슈는 중국과 관련해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철강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에 중국에서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어요. 모든 산업에서 최고의 약재는 공급 과잉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조강 생산량이 2010년도였는지 12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20%를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쓰고 남고 무조건 풀었어야 되는 그 정도의 공급 과잉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 문제 그리고 자국 기업이 다치게 되잖아요. 공급 과잉 이슈는. 그래서 결국은 줄여서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수출 증치세
환급을 취소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수출을 할 때 어떤 세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돌려줬었다가 이제 안 돌려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수출을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계속적으로 자국 기업을 때리고 있어요. 규제를 하고 있고 게임 산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계속 자국 기업을 때리는 모습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쓸 철강을 확보해두고 이것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특이한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손안대고 쿠풍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건설 업종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단에서 자극이 되는 것은 철강 업종에는 굉장히 조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네. 올 여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강주들의 2분기, 포스코 현대해철 2분기 사상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본 베이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우리나라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철강제들이 할 수 있는 운둔의 폭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아졌다, 백그라운드가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그러면 중국에서 자국 기업 때리기든지 네. 뭐 길들이기든지 아니면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두 가지 이유 다 봤었을 때 상당 기간 이것이 다시 오픈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는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철강주는 기본적인 환경 좋다가 매우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이쪽 업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이 철강 쪽에서 수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도 중국의 감산 가능성은 그러면 저희가 좀 크다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기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기업들이 수출을 못 하는데 뭐 수출을 제품 조강 생산량을 더 늘린다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철강제 가격도 글로벌 철강제 가격도 좀 유리한 단에서 네.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주들 모멘텀이 다시 또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뭐 철강 업체들 조선 후판이나 특수강 본강 등등 이제 가격 네. 인상에 합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프라 쪽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모멘텀으로 꼽을 만한 추가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차장님? 자, 이 철강 네. 업종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아, 업종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그런데 이 공급과 수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급 네. 쪽의 문제는 중국이 다 알아서 옥세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황이 되게 좋아졌다. 공급단에서. 수요단에서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미국에서 이제 머지않아. 네.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있고 3.5조 달러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이 3.5조 달러가 조금 지연되고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핵심은 제가 수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9월 말에는 이제 상원에서 그 하원에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거의 확정적으로 통과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법안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프라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항만, 교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단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늦춰졌었던 인프라 이슈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것을 물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유럽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플러스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충전소 인프라들이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뭐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지만 이것만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포함된 내용 속에 있는 것이 기본 인프라 도로교통 항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건설돼 있고 도로교통 항만에는 다 기본적으로 철강을 깔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인프라 법안을 빼고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어떤
그 플랫폼과 관련된 이런 투자만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아닌 앞으로의 이제 투자에는 이쪽 부분을 빼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국 수요단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제 앞으로 줄줄이 호재가 나올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타이트한 수급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엔 네네.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호실 쪽에 기반한 한국 철강 업체들 낮은 밸류에이션이 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철강주들 저희가 또 종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할까 하다가 포스코가 뭐 아무래도 철강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는 그렇죠. 하지만 현대제철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로 준비를 해봤는데 증권사 의견들을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9월에 나온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 제목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하반기 실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유안타 증권에서는 봉영광과 판재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도 역시나 3분기 기대 이상의 판가 인상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는 호평을 내놨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역시나 실적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있네요. 3분기도 기대 이상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그러면 우리가 실적과 주가 모두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인가요, 차장님? 철강주들은 그중에서 뭐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포스코 현대제철은 저도 워낙 좋아하고 있고 포스코는 거의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현대제철도 거기에 준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아까 리포트 제목으로 제목이 다 나와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도요다랑 일본 철강이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 이제 차량용 강판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5월에 있었는데 이것이 톤당 5만 원 인상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럼 현대제철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올 연내에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조금 더 도드라진 자기의 컬러와 매력을 이제 현대제철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그 뉴스가 나오면 사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담고 들고 가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포트에 하나 정도 네. 담아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현대제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철강주 내에서도 어제 상승폭이 상당히 커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동국제강 전일 주가는 8% 강세를 보이며 22,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같은 관점이신가요? 같은 관점입니다. 네. 내용으로서는 뭐 특별히 요것 때문에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좀 하락 브레이크가 잡힌 자리에서 대장주가 어쨌든 좋았잖아요. 반등에서 확실한 반등을 성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이 갖고 철강주 섹터로 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후발주자로서 나도 요 국내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면 전혀 이 자리에 이렇게 느린 행보를 할 필요가 없어라는 자기의 컬러를 어떻게 좀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다음에 좀 리포트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겹쳐지면서 철강주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짧은 템포 안에서 좀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철강 섹터니 충분히 동국제강 어저께 양봉 출발의 캔들로 해석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굴뚝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네요. 다시 시장이 이제 시클리컬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뭐 한 종목을 담아 간다면 철강주 내에서 좀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시크릿컬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네. 요약드릴게요. 앞으로는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들이 뭐 종목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들 아시죠. 어저께 어제 카카오까지 카카오랑 네이버 빠져서요. 그 전에 네. LG와 하기 힘들어했었고 NC소프트 했었고 그래서 이런 성장주로 대변됐었던 종목들이 부침에 좀 온 상황이지 않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는 완전히 시크릿컬로 좀 바꾸셔야 되고 시크릿컬 플러스 알파는 친환경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철강주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맏형은 포스코 현대제철이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한 종목이 있고 이제 후발주자를 쫓아가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강한 종목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려제강, 대한제강, 세아제강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제강 뭐 차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 속에서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그런 모습을 앞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대한제강 생각이 들고요. 네. 뒤따라가는 모습이 이제 어저께 동국제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세아제강, 세아베스트도 이제 후발주자로 쫓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차트가 강한 놈들이 더 가기 때문에 이제 차트 안에서는 전 대한제강이 가장 의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차트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다면 세아제강도 꼭 넣고 싶은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소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지주사 세아제강 지주가 유럽의 세아윈드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풍력 시장을 확보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세아제강은 그 안에서 풍력 타워에서 또 하나의 어떤 좀 먹거리 확보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저는 무리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로서 강한 종목은 대한제강, 그다음에 그룹 내에서 플러스 알파의 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세아제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아제강 지주를 또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또 네.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랬나요? 세아제강 쪽으로 언급을 해주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친환경 얘기할 때 맞아요. 세아제강 지주가 맞습니다. 최근에 그 풍력 쪽으로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오늘 대한제강과 세아제강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철강주들 시장 안에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고 또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원 아나운서가 증권사 리포트들 전해드리겠습니다.